갤럭시 S21이 예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출시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노트 20의 실적을 만회하고 아이폰 12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가장 높은 사양인 S21 울트라 모델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을 살펴보며 아이폰 12 프로에 비견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건 울트라의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뒷면의 카메라 범프가 대단한 수준으로 확장되었는데요. 더 이상 카메라 섬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귀퉁이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전에 없던 특이한 디자인이긴 한데 약간 괴상해 보이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나마 카메라 범프 위에 카메라 렌즈가 한 번 더 튀어나온 카트 툭튀는 아니고 카메라 범프에 매끈하게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손에 걸리적거리거나 먼지가 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21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앞면이 평평한 플랫 디스플레이를 갖는 반면에 울트라 모델은 곡면으로 처리된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합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는 그립감이 호불호는 있지만 화면 베젤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번에 위아래 베젤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갤럭시 S20 FE에서 선보였던 것처럼 카메라 홀도 상당히 작아져서 앞면을 거의 다 디스플레이로 채우는 역대급 화면 비율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M자형 노치 탈모가 4년째 유지되고 있는 애플과는 다른 적극적인 개선이 돋보입니다. 울트라 시리즈는 항상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왔는데요. 이번 S21 울트라도 6.8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7인치 사이즈죠. S21 울트라는 프로 맥스보다 폭은 좁고 위아래는 더 길쭉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범프를 포함한 두께는 10.8mm로 약간 1.9mm 정도가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거의 3mm 정도의 카메라 범프 두께를 보여줬는데 이에 비하면 범프 자체의 두께는 좀 작아졌어요. 하지만 S21은 기기 자체의 두께가 0.8mm 정도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카메라 범프를 포함한 전체 두께는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최소 두께가 현재 카메라 렌즈 기술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AP는 퀄컴의 새로운 플래그십 AP인 스냅드래곤 875와 삼성의 엑시노스 2100이 나라별로 교차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둘 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상급 AP들인데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공개된 애플의 A14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며 특히 엑시노스 2100은 전작인 990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서 스냅드래곤 875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성능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는데 만약 유출된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제 오히려 엑시노스를 스냅드래곤보다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S20 울트라의 카메라는 1억 800만화소의 기본 카메라와 4000만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장착해서 앞뒤의 메인 카메라를 고화소의 렌즈로 구성했습니다. 1억 800만화소 렌즈는 이미 S20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에 탑재되어 있었죠. 이 메인 카메라 센서의 크기는 1.33분의 1인치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메인 카메라 크기인 1.8인치분의 1보다 더 큰 크기입니다. 센서의 크기가 클수록 어두운 환경에서도 좋은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이번에 센서 크기를 늘렸다고 홍보를 했지만 아직 울트라만큼은 따라잡지 못했네요. 4000만화소 전면 카메라는 S20 울트라에 탑재되었었는데 노트 20 울트라에서는 다시 1000만화소로 내렸다가 이번 S20 울트라에서 다시 4000만화소로 올라갑니다. 이에 비해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전면 카메라는 1200만화소로 한참 딸리는 수준입니다. 물론 사진의 후보정에서 아이폰만의 강점이 더 늘어나긴 하지만 하드웨어 스펙에서는 역시 갤럭시가 앞서가네요. 카메라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후면 카메라 구성이 4개의 카메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이 탑재되는 트리플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망원 카메라의 구성을 갖추는데요. S21 울트라의 4개의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망원 1, 망원 2의 구성으로 2개의 망원 카메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망원 렌즈가 한 개만 있으면은 기본 벨 외에는 기존의 사진을 잘라서 확대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화질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망원 렌즈의 화각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은 다양한 망원 화각에서 화질 손실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울트라 모델의 특징인 빵빵한 하드웨어 스펙은 S21에서도 원가 절감 걱정 없이 아낌없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5000mAh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게 되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기가 램을 탑재해서 다양한 앱들로 멀티태스킹을 해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배터리 용량은 3687mAh고 램은 6기가 램이라서 갤럭시 S21 울트라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 배터리나 램은 스마트폰의 프로세서나 운영체제에 따라서 실사용 효율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루머 수준의 스펙 정보도 있는데요. 먼저 화면 주사율이 120Hz에서 더 좋아진 144Hz를 지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120Hz는 1초에 120장의 사진이 흘러가게 되어서 더 부드러운 화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좋아진 144Hz는 정말 게이밍 모니터급의 부드러운 화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가 겨우 60Hz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S20 울트라가 144Hz를 지원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하드웨어 격차를 벌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삼성에서 노트 시리즈를 없애고 펜을 갤럭시 S 시리즈에 통합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만약 이번 S 시리즈에서 S펜을 지원한다면 기존의 노트 사용자들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완벽한 플래그십 갤럭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펜을 쓰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제조 단가가 올라가고 무게가 무거워지며 S펜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에 대해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들을 알아보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스펙만으로 스마트폰의 만족도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스펙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보다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 앞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폰 12 프로를 구매해서 배송 중에 있지만 항상 아이폰보다 한 발도 앞서서 하드웨어를 먼저 도입해온 갤럭시의 2021년 플래그십 S21 울트라 모델의 스펙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여러분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에 어떤 점이 기대가 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